네, 지파고 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. 네, 지금 전세 사기가 저희가 사실은 1년도 더 됐는데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전세 사기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했었고, 제가 심지어 멍청한 허그라는 방송까지도 이렇게 조금 없지 않아 자극적이지만 국민 혈세가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제목으로도 방송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일파만파돼서 제가 첫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경기 일부 부천 뭐 서울 강서 지역에 국한됐다면 지금 이게 이미 뭐 수도권을 강타한 건 둘째치고 인천 지역까지, 인천은 거의 뭐 전역이 폭풍 전야이고 지금 부산에서도 사건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신 분,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까지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. 저희 오늘도 뭐 NH농협원의 김효선 수석위원 모시고 한번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세 사기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사실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위원님도 당장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 정부가 사실 그 대책들을 앞서도 뭐 내놓고 지금도 내놓고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런 그 피해 구제책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, 위원님 어떠십니까? 사실 전세 사기가 최근의 네. 일은 아니고 네, 늘상 전세 제도가 존재했던 맞습니다. 순간부터 계속되는 네네, 일이었잖아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근데 이렇게 좀 양지에 꺼내져 온 게 몇 개월 새 네네. 된 것 같은데 네, 사실 최근에 집값 급등 시기 때 이제 매매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, 전세값을 대출 대신 네네. 이제 지렛대 삼아서 매매했던 뭐 선의의 그리고 또는 악의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전세 사기, 깡통 네. 전세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. 네네. 전년도에 전세 사기가 뭐 처음에 대책 같은 게 나왔을 때 네.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성적인 대책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. 네네.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정보 이력이 거의 이제 데이터 구축이 없었는데 네. 그런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플 같은 것들을 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네네. 대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었지만 사실 그거는 앞으로의 좀 사고를 미연에 어느 정도 예방책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이렇게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2년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까지는 뭐 좀 커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사건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인 것 네네. 같고요. 자살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경찰청이나 경찰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다시 이제 좀 사건들이 확대될 만한 네네.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네.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런 소식들은 들릴 것 같은 네. 그런 예상이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 예전에도 전세 사기가 없던 건 아니지만 저는 여기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그 갭 투자라든지 지금 집 시세 역전이 돼서 이런 깡통 전세랑은 지금 약간 경우의 수가 다른 게 저희가 그 문민정부 아니죠,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허그라는 곳에서 주택금융보증공사에서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는 처음이었습니다. 그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추정했던 앞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연간 수천억에서 지금은 이미 이제 그 누적이 되면서 이미 조 단위를 넘어서고,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. 기존에도 전세 사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은행에서 보증해 주는 게 최대 5천만 원, 예를 들어 대출을 했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주인들이 내지는 세입자가 내가 어디 전세를 넣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, 돈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가, 그럼 1억 5천을 버려야 된다는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고 주인이 부채가 없는지 아니면 주인의 직업이 있는지 본인이 어쨌든 꼼꼼하게 알아보고 부동산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안 하면 안 들어갔지만 전 정부 들어서 허그가 100% 보증을 해준다는, 소위 말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만 믿고 덥석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. 뭐 2억이든 3억이든 빌리는 거야. 당장 안 갚아도 되고 저리로 주니까 빌리는 거야. 근데 다만 소위 말해서 지금처럼 인천 미추홀구 2,700억 전세 사기꾼 사건입니다. 피해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건축왕 남모씨라는 부분이 과거 행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만약에 죽거나 어떤 사건에서 자기 수하에 바지 사장 3명이 있는데 죽이거나 하면 이게
이 사람이 죽어되면 이제 법률적이지만 공소권이 없어져서 사실상 어떻게 받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이제 그 피해 범죄자가 죽고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허그라는 것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뒤늦게 정부가 이제 현 정부가 뒤늦게 이 허그의 문제점을 발생하고 전 정부가 임명했던 허그 사장도 처음에는 스스로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. 그거 내 잘못 아니다. 제도의 문제고 내 잘못이 아니다. 근데 이런 제도를 보고 있으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LH도 오히려 도둑질해 먹고 마찬가지였지만 이 국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비싼 세금 내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게 지금 이 피해를 양산하지 않았냐. 그 양산이 이제 어찌 보면 이 시점이 맞아 떨어지면서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올 시점이 됐고 또 마침 집값이 떨어지면서 더 이게 변제할 마음이 사기꾼이 마음을 돌려먹어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오히려 집값 떨어지고 이러다니까 자기가 사기치고 만약에 마음을 돌려도 변제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조선일보에도 일면 톱으로 지금 걸어놨습니다. 2,700억 전세 사기꾼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곤충한 남모 씨의 과거 행적. 그러니까 피해자 3명의 목숨을 끊겠다는 게 물러설 데가 없다는 건데 위원님한테도 제가 안 그래도 여쭙고 싶은데 오늘도 금감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 종합 금융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. 위원님 이 금융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해주는 겁니까? 지금 이제 여기 보도 내용을 보면요, 네네. 그 전세 사기 주택 경매나 뭐 그 매각 같은 것들을 네. 신청 접수를 받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런 것들부터 뭐 금융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. 네. 지금 이제 미출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네네. 인천에 먼저 설치를 하고 네.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네. 계획입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대부분 네, 아파트보다는 연립 다세대가 많고 그리고 네. 2030 세대 뭐 이런 정보에 취약한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당하고 나서도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. 그래서 정보에 이렇게 맞습니다.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으로 나도 이 내용을 아까 봤더니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핵심만 보면 경매 매각을 유예해 준다. 이미 경매는 넘어갔는데 이걸 유예해 준다는 말은 그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좀 시기를 늦춰주겠다. 그렇죠. 예, 지금 이게 당장 뭐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은행에서는 또 반대가 심하다면서요?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. 지금 또 사회 분위기가 워낙 이렇다 네. 보니까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근데 이게 근본 대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피해자들은. 경매를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말 네. 그대로 유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만 버는 거지 사실 네.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땜질식 없고 대책이네 일단은. 그렇죠. 계속해서 좀 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. 네네. 어떻게 보면 그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실 낙찰가율도 굉장히 낮아요. 네, 대부분 유찰이 그렇죠. 많이 되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또 대부분 빌라 뭐 다세대 이런 거다 보니까 네. 진행이 돼도 계속해서 뭐 저도 지지부진한데 실제로 경매 물건을 그래서 이 피해 지역들 직접 들어가 봤더니 선순위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다 은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구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권자가 이런 피해자들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지금 이제 조금씩 집값이 떨어졌잖아요. 이 변제 금액이 더 큰 거야. 아무리 낙찰을 내가 뭐 진값의 30%로 낙찰을 받아도 변제 금액이 선순위가 지금 이 세입자들한테 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경매를 그러다 보니까 낙찰도 안 돼요. 안 받고. 근데 이분들한테도 낙찰 받으라면 지금 소위 말해서 자기가 피해 금액이 발생돼 있는데 뭐 그거를 낙찰 받는들 뭐 어떻게 또 돈을 낼 거야. 이미 거지인데 개털인데. 그래서 저는 이게 대책이 안 된다고 보고 물론 그렇다고 이게 또 정부도 무작정 뭐라 하기 힘든 게 이거 뭐 까놓고 이야기해서 현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앞서도 방송에서도 강조했지만 멍청한 허그 탓인데 그 멍청한 허그의 법을 만들게 한 전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. 이게 국회의원이라든지. 다만 일은 벌어졌으니까 전 정부 탓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.
현실적으로 피해자를 구해하자면 이런 금융센터도 열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땐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미봉책이고 앞서도 위원님 깡통 전세 대책을 정부가 내놨다고 올 초에 저희가 방송도 하고 있었지만 뭐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런 게 왜 실효성이 없었던 것일까요?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잘못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네네. 있지만 알고도 당하기 쉬운 게 네. 어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담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네.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뭐 계약 당사자의 뭐 신분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사실 국세 체납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네. 과거에 뭐 어떻게 이렇게 임차를 했는지 네. 이런 부분들과 뭐 선순위 채권 네. 다양하게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.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플을 만드는 시간들도 있고요. 또 그것만 네.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또 마지막으로는 전세값과 매매값이 지금 계약할 당시에 적정한지 위험한 수준이 아닌지 이런 것까지 개개인이 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예방책이라고 해봤자 그런 어플이나 뭐 보증보험 가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런 뻔한 네. 얘기들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만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완전한 대책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고요. 이게 네.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다방면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네. 지금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도 잡혀가는 네. 사람은 대부분 바지 사장이 그냥 잡혀가거든요. 바지 사장도 보니까 앞서 네. 저기 뭐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뭐 자살로 추정한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그 KBS에서 뭐 시사 프로그램 보니까 이게 자살이 아닌 게 의심스럽다 이러고 사실은 이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지금 오늘 나온 내용도 보니까 아니 이분이 대단한 것 같은 게 과거 행적이 지금 2,700억대 사기를 한 분이 보니까 사기만 친 게 아니고 보니까 훌륭한 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현적 한 시상식에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상도 받고 상을 줬고 최문순 전 강원지사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도시개발 사업가 행세도 했었네요 이분이.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죠. 네. 예. 아, 네, 뒤에서는 사기를 치면서 뭐 앞에서는 굉장한 네. 사업가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보니까 이게 뭐 제가 제기한 건 아니고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고위 정치인이랑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뭐 민주당 소속 인천 유력 정치인들과도 이제 상 받고 이제 사진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분이면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수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. 뭐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계약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뭐 그 공모한 바지 사장들이 그냥 네.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네. 결국에 주변에 수사되는 거 보면은 그런 바지 사장들도 버림을 받더라고요. 네네. 근데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뭐 반환해줄 돈이 당연히 없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피해자는 사실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다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봐도 위원님 말처럼 빠져나갈 것 같은 게 어쨌든 유력 의원들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기념사진도 찍고 연루돼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상진종합건설 대표, 동해 ECT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대표, 그 다음에 심지어 무슨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대회장, 한글 세계 선교센터 총재, 뭐 너무하네요. 근데 보니까 보증금 125억 빼돌린 혐의로 이미 인천지검에 구속이 돼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2,700억을 더 해먹었다는 거네요. 근데 위원님 말처럼 실제 이 양반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만 잡혀갈지 안 갈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고 당연히 나는 이런 사람은 구속시켜서 영원히 빚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수사가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 있네. 국민은행 이철규 사무총장도 여기 있습니다. 이철규 사무총장도 뭐 유력 정치인이 연루 제보가 있다고 제보도 받았네. 최 전 지사는 이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. 어쨌든 여기 연루됐던 사람은 연락도 안 닿고 수사하려는데 수사에 어쨌든 딱 그냥 지켜봐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바지들은 아마 뭐 이분이 됐던 아니면 또 이런 뭐 어나더 다른 분이 됐던 연루돼서 지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도 제가 경찰들도 일벌 100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자꾸 이렇게 바지 사장들에서 자꾸 꼬리 자르기 수사하지 말고 정말 이런 진짜로 이 국회의원들하고 연루된 이런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야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
소위 말해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면 본인은 자살이 아니고 사형해야죠. 우리가 지금 사형제 집행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사형시켜야 됩니다. 나 진짜 뭐 제가 표현이 가격하지만 이런 분은 이제 개작두를 그냥 사형시켜서도 안 됩니다. 과감하게 처리를 안 하면 또 제2, 제3의 범죄가 일어나고 얼마나 이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생이나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해서야 되겠습니까? 강하게 처벌하고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런 뭐 재력가 행세를 했는지 이분이 땅도 보니까 54만 평을 낙찰받고 뭐 보통이 아니네요. 네, 그러니까요. 네, 이런 분이 이 한 분뿐만 아니라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미추홀구만 이렇게 집중되고 있지만 네네. 전국적으로 수사되고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네네. 뭐 모든 것들은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거주하는 집이다 보니까 네네. 정말 너무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. 네.